안녕하세요. 외도회복TV입니다. 오늘은 들키면 인생 끝나는 불륜 유형에 대해서 좀 나눠볼까 합니다. 불륜은 한순간의 달콤함으로 시작되지만 들키는 순간 그 대가는 상상을 초월하죠.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난 절대 안 들킬 거야. 조심하면 되잖아. 우리는 남들과 달라.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불륜을 하는 순간부터 이미 무너지는 과정이 시작이 된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아무리 숨긴다고 해도 그 흔적은 반드시 남습니다. 휴대폰 속에, 지갑 속에, 생활 패턴 속에, 눈빛과 말투 속에 남죠. 배우자는 그 변화를 본능적으로 알아차립니다. 그동안 함께 살아온 세월이 있기 때문에 하루 이틀은 속일 수 있어도 결국에는 걸릴 수밖에 없는 게 바로 불륜이죠. 그리고 그 순간부터 단순히 걸렸다, 안 걸렸다의 문제가 아닙니다. 들키는 순간 그 사람의 인생 전체가 송두리째 흔들리고 뽑혀요. 배우자의 눈빛이 바뀌게 되고 아이들의 세상은 흔들리죠. 집안은 더 이상 안식처가 아니라 전쟁터가 됩니다. 한번 발각된 불륜은 가정 안에서 끊임없는 의심과 분노 그리고 눈물이 되어 흘러내립니다.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에요. 경제적인 파탄은 불륜이 들킨 사람들의 공통적인 결말이에요. 위자료, 양육비, 이혼소송, 평생 모은 돈이 한순간에 무너지고 빚더미 위에 앉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잠깐의 쾌락 때문에 집 한 채, 재산 전부 그리고 아이들 미래까지 다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사회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불륜은 결코 개인의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다 알게 돼요. 직장에서의 신뢰는 단숨에 무너지고 친구와 지인들은 등을 돌립니다. 누군가는 손가락질하고 누군가는 뒷말을 하고 결국 평판 바닥까지 다 떨어집니다. 남들이 쌓아준 신뢰와 명예를 한순간에 날려버리는 거예요. 더 무서운 건 불륜의 파괴력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상간자의 관계 역시 결국은 깨집니다. 들키는 순간 서로 책임을 떠넘기게 되고 원망하고 결국 증오로 끝나죠. 특별하다 믿었던 관계가 가장 추악한 형태로 끝나게 됩니다. 남는 건 오로지 허무와 파괴뿐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치명적인 건 불륜이 들킨 후 찾아오는 죄책감과 후회예요. 배우자의 눈물 한 방울, 아이들의 떨리는 그 목소리, 주변의 그 차가운 시선이 평생을 따라다닙니다.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용서를 받는다고 해도 그 죄책감은 스스로를 놓아주지 않습니다. 스스로를 용서하지 못한 채 무너져 내리는 것이죠. 특히 어떤 유형의 불륜은 들키는 순간 정말 인생 자체가 끝나요. 가까운 지인들과의 불륜, 직장에서의 불륜, 아이들 앞에서 발각된 그 불륜, 경제적으로 얽힌 불륜, 이런 것들은 단순한 부부 갈등이 아닙니다. 그건 사회적인 사형 선고와 같아요. 가정도 돈도 명예도 인간관계도 심지어 자신에 대한 자존감마저 잃어버리게 되니까요. 오늘은 바로 그 이야기, 들키는 순간 돌이킬 수 없는 파멸로 이어지는 인생 끝나는 불륜 유형 7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직장에서 만난 불륜. 불륜이 들키면 인생이 끝나는 가장 대표적인 유형이 바로 직장에서 만난 불륜입니다. 왜 직장 불륜이 그렇게 위험할까요? 직장은 단순히 돈을 버는 공간이 아니죠. 내 인생의 절반 이상을 보내는 곳이고 나의 평판과 신뢰, 미래가 걸려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 직장에서 불륜을 저지른다? 이건 곧 내 삶의 기반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것과 같아요. 처음에는 별거 아닐 수 있어요. 같이 일하다가 자연스럽게 대화가 들어가고 점심 한 끼 같이 먹고 커피 때리고 야근을 같이 하면서 조금씩 가까워지죠. 그리고 어느 순간 서로의 눈빛이 서서히 달라집니다. 우리는 그냥 동료일 뿐이야. 이 정도는 괜찮아. 처음에 그렇게 합리화하지만 마음이 한번 넘어가며 행동도 변해요. 문제는 직장에는 항상 누군가 지켜보고 있다는 거예요. 같은 부서 직원, 다른 팀 사람들, 심지어는 경비 아저씨, 청소 아주머니까지. 그 작은 눈빛 하나, 말투 하나, 괜히 둘이 같이 다니는 모습 하나가 이상하게 보입니다. 그리고 직장은 소문이 빠릅니다. 단 두세 명만 알면 순식간에 다 알게 돼요. 여기서 한 번 들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가정이 처음에 무너지겠죠. 배우자는 단순히 외도 사실만 아는 게 아닙니다. 남들이 다 아는 불륜이라는 큰 상처를 받아요. 개인적인 배신을 넘어서 사회적 망신까지 당했다고 느낍니다. 그래서 용서하기가 훨씬 더 힘들어요. 두 번째는 회사 생활이 끝나요. 직장 불륜은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인사팀, 감사팀에 보고되고 징계위원회에 올라갑니다. 특히 상사와 부하 직원 관계였다면 성희롱 문제나 권력남용 문제까지 엮이면서 해고로 이어지기도 하고요. 인사고과에 영향을 미쳐서 승진이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한순간에 직장을 잃고 커리어도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 번째는 사회적 평판이 끝납니다. 직장에서의 불륜 소문은 업계 전체로 퍼지죠. 저 사람은 직장에서 불륜하다가 잘린 사람이라는 꼬리표가 붙습니다. 새 직장을 구하려고 해도
이미 소문이 돌아버려서 면접조차 평가하기가 힘들어요. 신뢰를 잇는 사람에게 기회를 주려는 곳은 거의 없겠죠. 실제로 저희 상담을 하다 보면 이렇게 고백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회사 동료랑 불륜하다가 들켜서 가정도 깨지고 회사에도 잘렸습니다. 지금은 집도 직장도 돈도 다 잃고 빚만 남았습니다. 직장 기록이 남는 곳이기도 해요. 출퇴근 시간, 출장 기록, 회식 자리, 사내 메신저, 심지어 CCTV까지. 불륜을 숨길 방법이 거의 없죠. 그래서 직장에서의 불륜은 들키는 순간 바로 인생 전체가 흔들리는 폭탄이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직장 불륜의 가장 큰 문제는 배우자가 느끼는 굴욕감입니다. 나만 속은 게 아니라 세상이 다 알게 됐구나. 이 굴욕과 상처는 개인적인 배신보다 훨씬 더 깊고 치명적이에요. 그래서 직장 불륜을 들키는 순간 단순한 이혼으로 끝나지 않고 인생 전체가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둘째, 가까운 지인과의 불륜. 불륜이 들키면 인생이 끝나는 두 번째 유형은 바로 가까운 지인과의 불륜이에요. 이건 다른 어떤 불륜보다도 훨씬 더 치명적이고 발각되는 순간 되돌릴 여지가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단순히 배우자만 배신한 게 아니라 배우자가 가장 믿고 의지하던 지인까지 함께 배신하는 상황이기 때문이에요. 이건 단순히 외도가 아니라 두 사람이 동시에 칼을 꽂는 이중의 배신이자 이중의 파괴입니다. 한번 상상해보면 늘 집에 와서 함께 밥을 먹고 아이들과 웃고 떠들고 고민도 나누고 때로는 가족보다 더 가까웠던 사람이 있었어요. 배우자는 그 사람을 내 사람이라고 여겼겠죠? 근데 어느 날 남편의 휴대폰을 무심히 봤는데 그 모든 게 무너지는 거예요. 메시지 알림창에 찍힌 이름은 낯선 이름이 아니에요. 바로 자기가 가장 친한 친구였던 그 이름. 손끝이 떨리면서 메시지를 열어보니까 오늘 너무 좋았어. 네가 있어서 행복해. 내일도 그 시간에 만나자. 이런 글귀가 눈에 들어와요. 머리가 새하얘지고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는 순간 피해자는 깨닫습니다. 남편과 내 가장 가까운 친구가 나를 함께 속이고 있었다는 사실을. 이 충격은 단순한 분노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보다 더 깊은 건 굴욕과 수치심이죠. 세상에서 내가 가장 믿었던 두 사람이 나를 이렇게 속였구나. 내가 바보처럼 그들 앞에서 웃고 떠들고 함께 밥을 먹고 아이들을 맡기고 모든 걸 믿었구나. 이 절망은 차라리 낯선 사람과의 불륜보다 몇 배는 더 큰 상처를 남겨요. 왜냐하면 낯선 사람이라면 그저 남편과 나 사이의 문제로만 끝날 수 있지만 가까운 지인과의 불륜은 주변 모든 관계를 파괴하기 때문이에요. 발각되는 순간 가장 먼저 무너지는 건 가정입니다. 내 가정만 깨지는 게 아니라 상대의 지인의 가정도 동시에 파괴됩니다. 두 집안이 동시에 폭탄을 맞는 거예요. 어제까지만 해도 함께 웃으면서 아이들 얘기 나누고 차 마시고 놀고 그렇게 산책하고 있던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원수가 됩니다. 명절에 함께 모이던 자리, 동호회에서의 모임, 교회 예배 자리까지 모두 갈라집니다. 두 집안은 더 이상 함께 설 수 없고 웃으며 보던 얼굴은 이제는 가장 보기 싫은 얼굴로 바뀌죠. 그 다음으로 파괴되는 건 주변 인간관계예요. 가까운 지인과의 불륜은 소문이 퍼지기가 너무 쉽습니다. 친척, 친구, 직장, 교회, 동네 사람들까지 다 몇 날 만에 다 알게 돼요. 저 사람은 자기 가까운 사람도 배신하는 사람이야. 이 한마디 낙인이 찍히면 이게 또 평생 붙습니다. 불륜이라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치명적인데 가까운 지인과의 불륜은 신뢰 자체를 송두리째 무너뜨려서 더 이상 어디에서도 얼굴 들고 다니기를 어렵게 만들죠. 무엇보다 배우자가 받는 상처는 너무 커서 사실상 용서받는 게 거의 힘들다고 봐야 되죠. 남편의 잘못만 있는 게 아닙니다. 자기 가장 친한 친구, 자기 가장 신뢰했던 지인과 함께 자신을 속였다는 그 사실이 영혼 깊숙이 새겨집니다. 평생 지워지지 않는 상처가 되고 다시 웃을 수 없게 만드는 상흔으로 남죠. 피해자는 이렇게 생각해요. 차라리 모르는 사람이었으면 차라리 나았을 거야. 왜 하필 내가 가장 믿었던 사람이었을까? 이 절망은 시간이 지나도 결코 옅어지지 않습니다. 가까운 지인과의 불륜은 결국 모든 걸 잃게 만들어요. 가정도 잃고 친구도 잃고 주변 관계도 잃고 사회적 명예까지 다 잃습니다. 웃으며 함께했던 시간들이 모두 칼날처럼 변해서 가슴을 찔러요. 남는 건 고립과 죄책감 그리고 평생 지워지지 않는 후회뿐입니다. 이 유형의 불륜은 단순한 잘못이 아니라 발각되는 순간 인생 자체를 끝장내는 폭탄입니다. 숨기려 해도 숨길 수 없고 들키는 순간 그 파괴력은 걷잡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불륜은 시작 자체가 인생을 무너뜨리는 선택인 거예요. 셋째, 아이들도 아는 불륜. 불륜이 들키면 인생이 끝나는 세 번째 유형은 아이들도 아는 불륜입니다. 부모는 흔히 이렇게 말이죠. 아직 어리니까 모를 거야. 아이들은 신경 안 써도 돼. 하지만 이건 또 착각이에요. 아이들은 생각보다 훨씬 민감합니다. 눈빛 하나, 목소리의 떨림, 평소와 달라진 분위기,
집안 공기의 무게까지 다 느껴요.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게 노는 것 같아도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뭔가 이상하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아빠가 평소보다 늦게 들어오고 들어와서도 웃지 않고 방으로 들어가 버리면 아이는 바로 느껴요. 아빠가 요즘 왜 이러지? 엄마가 괜히 예민해져서 작은 말에도 화를 내고 눈물을 흘리면 아이는 묻지 않아도 압니다. 우리 집에 뭔가 큰일이 있구나. 아이들은 다 보고 다 듣고 다 기억해요. 부모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빨리 눈치챕니다. 어느 날 아이가 아빠에게 다가와서 아빠 나랑 놀자라고 말해요. 근데 아빠는 고개도 들지 않고 휴대폰만 붙잡고 웃고 있어요. 화면 속에는 낯선 이름이 계속 올라오고 알림창에는 하트가 막 달린 메시지가 연달아 뜹니다. 아이는 말을 하지 않지만 속으로 생각합니다. 아빠는 왜 나랑 안 놀아주고 저 사람하고만 웃고 있지? 이 순간 아이 마음에는 작은 금이 가기 시작하겠죠. 또 다른 날에는 아이가 옆방에서 엄마 아빠의 싸움 소리를 듣습니다. 문틈 사이로 울음소리가 새어나오고 아빠와 엄마의 목소리가 높아져요. 왜 또 그 여자랑 연락했어? 애들 앞에서 소리 좀 지르지 마. 이 말들이 아이의 귀에 그대로 박힙니다. 아직 어려서 단어의 의미를 다 이해하지 못해도 상황은 이해하고 있어요. 아빠가 뭔가 잘못했고 엄마가 뭔가 크게 상처받았고 우리 집이 지금 흔들리고 있다는 걸 아이는 알아버리죠. 때로는 아이가 직접 증거를 보게 되기도 합니다. 차 안에 놓여있던 낯선 선물, 주머니 속 영수증, 블랙박스에 찍힌 그 장면. 아이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히는 몰라도 우리 집에 뭔가 잘못되고 있구나 이걸 직감해요. 그리고 그 순간부터 아이는 집에 있어도 더 이상 편하지 않겠죠. 언제 또 싸움이 시작될지, 언제 또 울음소리가 들릴지 긴장하며 삽니다. 부모가 싸우는 모습을 반복해서 보게 되면 아이는 점점 마음속에 죄책감이 쌓여요. 내가 말을 잘 안 들어가지고 엄마 아빠가 싸우는 거 아닐까? 내가 더 공부를 잘했으면, 내가 더 착했으면 우리 집이 이러지 않았을까? 잘못은 부모에게 있는데 아이들은 그 잘못을 자기 책임처럼 끌어안습니다. 그리고 그 죄책감은 시간이 흘러도 사라지지 않고 마음속 깊이 남죠. 이렇게 아이가 불륜을 알게 되는 순간 집은 더 이상 아이에게 안전한 곳이 아니에요. 원래는 세상에서 가장 편안해야 될 곳이, 마음 놓고 웃을 수 있어야 될 곳이 집인데 이제는 불안하고 무서운 공간이 되어버린 거죠. 집에 들어오면 긴장이 되고 부모 얼굴을 보면 눈치를 보게 되고 언제 폭풍이 터질지 모르니까 늘 두려워하며 살아갑니다. 이 경험은 단순히 그 순간만의 아픔으로 끝나진 않아요. 아이가 커서도 그 상처는 그림자처럼 따라다닙니다. 누군가를 사랑해도 쉽게 믿지 못하게 되고 결혼을 해도 늘 불안하겠죠. 혹시 나도 버려지지 않을까? 혹시 나도 배신당하지 않을까? 어린 시절의 기억이 성인이 되어서도 관계를 무너뜨리는 씨앗으로 남는 거예요. 불륜이 아이들에게 들킨다는 건 단순히 부부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건 아이의 영혼 깊숙이 상처를 남기는 일이에요. 부모는 아이들은 다 어려서 잊는다고 쉽게 말할지 모르지만 아이는 결코 잊지 않습니다. 어릴 때 들었던 그 울음소리, 방 안에서 몰래 들었던 다툼, 휴대폰을 붙잡고 웃던 아빠의 그 모습, 눈물을 흘리던 엄마의 그 얼굴, 이 모든 장면이 평생 기억으로 남습니다. 그래서 불륜이 아이들에게 드러나는 순간 그건 단순한 가정의 위기가 아니라 아이의 미래까지 무너뜨리는 사건이 돼요. 배우자만 상처받는 게 아닙니다. 아이들까지 함께 무너지고 그 상처는 다음 세대의 삶까지 흔듭니다. 불륜이 느끼는 순간 당사자의 인생이 끝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아이들의 인생까지 함께 무너지는 거예요. 넷째, 반복되는 불륜. 불륜이 들키면 인생이 끝나는 네 번째 유형은 반복되는 불륜입니다. 한 번 잘못을 저질렀을 때 물론 그것만으로도 큰 파괴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고 그 실수를 통해 깨닫고 다시는 반복하지 않겠다고 결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배우자는 눈물 속에서, 분노 속에서, 또 배신감 속에서 힘겹게 마음을 열어주죠. 이번이 마지막이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기를 바란다. 그렇게 정말 어렵게 용서해 줍니다. 근데 시간이 조금 지나면 똑같은 일이 반복돼요. 처음에는 조심하는 것 같다가도 어느 순간 다시 연락을 시작합니다. 상간자와 다시 연결되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을 찾아가기도 합니다. 배우자 입장에서 이 순간은 너무도 뚜렷하게 다가와요. 이 사람은 진짜 고칠 수 없는 사람이구나. 한 번의 실수라고 할 수 있었지만 두 번째는 이제 선택이구나. 그 깨달음이 찾아오는 순간 마음속 희망의 불씨는 완전히 꺼져버립니다. 반복되는 불륜의 무서움은 여기서 끝나지 않죠. 한 번 듣겠을 때는 눈물로 호소하고 무릎을 꿇고 빌고 어떻게든 가정을 지켜보려고 애쓰던 모습이 보였지만 두 번째, 세 번째가 되면 그런 진심조차 믿기 어렵습니다.
배우자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 눈물도 가짜겠지. 이 말도 진심이 아니겠지. 결국 또 반복될 거야. 믿음은 단순히 줄어드는 게 아니라 완전히 사라져버립니다. 이 반복은 가정의 기둥을 무너뜨려요. 집안의 공기가 달라지고 아이들이 바라보는 그 눈빛도 달라집니다. 한 번의 불륜만으로도 이미 집은 흔들렸는데 반복되는 불륜은 그 집을 송두리째 무너뜨려 버립니다. 아이들은 부모를 보며 안정감을 느껴야 하는데 반복되는 싸움과 눈물을 지켜보면서 점점 마음속 깊은 상처를 새겨가는 거예요. 부모를 존경하는 마음은 사라지고 대신 불신과 두려움만 남게 됩니다. 더 큰 문제는 반복되는 불륜은 결국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한 번은 숨길 수 있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두 번, 세 번 반복되면 가족과 친척, 지인들, 직장 동료들까지 다 알게 됩니다. 그리고 순간부터 따라붙는 말은 단순해요. 저 사람은 원래 그런 사람이야. 한 번의 잘못은 실수로 볼 수 있지만 반복되는 잘못은 그 사람의 본성으로 굳어져 버립니다. 신뢰는 완전히 추락하고 명예는 바닥까지 떨어지게 되겠죠. 무엇보다 무서운 건 반복되는 불륜은 스스로 회복의 길을 끊어버리는 선택이라는 거예요. 배우자가 마지막으로 내밀어준 술을 뿌리치고 아이들이 간절히 바랬던 평화를 무너뜨리고 주변 사람들의 믿음까지 배신하는 길. 한 번에 용서받을 수 있을지 몰라도 두 번, 세 번 반복되는 순간부터는 용서가 아니라 심판만 남아요. 그리고 그 심판은 가정 파괴, 사회적인 고립, 평생 지워지지 않는 낙인으로 돌아옵니다. 반복되는 불륜은 결국 모든 것을 잃게 만들어요. 배우자가 다시는 눈도 마주치지 않게 되고 아이들은 부모를 존경하는 마음을 버리게 되고 친척과 친구들은 손가락질하게 됩니다. 남는 건 아무도 믿어주지 않는 외로운 자리와 자기 자신에 대한 끝없는 죄책감 뿐입니다. 한 번의 잘못으로도 인생은 무너질 수 있지만 반복되는 불륜은 스스로 인생의 문을 닫아버리는 행위입니다. 그 순간부터는 되돌릴 수가 없겠죠. 다섯 번째, 경제적으로 얽힌 불륜. 불륜에 들키면 인생이 끝나는 다섯 번째 유형은 경제적으로 얽힌 불륜이에요. 단순히 마음만 잘못된 게 아니라 돈까지 흘러 들어가게 되는 경우예요. 이 단계가 되면 이미 위험 수위를 넘어선 겁니다. 왜냐하면 돈은 생활의 기반이고 가족의 미래고 신뢰의 상징이기 때문이에요. 그 돈이 불륜에 쓰였다는 사실이 드러나는 순간 배우자가 느끼는 충격은 단순한 배신을 훨씬 넘어섭니다. 처음엔 사소하게 시작돼요. 점심 한 끼를 사주거나 작은 선물을 해주거나 택시비를 챙겨주는 정도죠. 이 정도는 괜찮겠지. 그렇게 합리화를 합니다. 하지만 불륜은 늘 욕심을 키우고 그 욕심은 점점 더 많은 비용을 요구합니다. 고급 레스토랑, 해외여행, 명품 가방, 생활비를 빼돌려 쓰기도 하고 몰래 카드로 긁기도 합니다. 카드 명세서에 찍힌 낯선 이름, 설명할 수 없는 현금 인출 내역이 하나 둘 늘어나면서 결국 배우자한테 걸리죠. 더 심한 건 사업이나 투자까지 얽히는 경우예요. 상간자와 함께 가게를 차리거나 투자금 명목으로 거액을 쓰는 거예요. 배우자 몰래 대출을 내고 가정의 재산을 빼돌려 쓰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게 드러나는 순간 그건 단순한 외도가 아니라 경제적인 파탄으로 이어집니다. 가정을 지키기 위해 함께 모았던 돈,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아껴둔 저축, 집을 사려고 모았던 자금이 모두 다 무너져 내려요. 배우자의 마음속에는 단순한 분노가 아니라 절망이 찾아오겠죠. 내가 평생 아껴 모은 돈을 우리 가족을 위해 준비했던 모든 걸 이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갖다 바치고 있었구나. 이 사실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충격입니다. 경제적으로 얽힌 불륜이 발각되는 순간 가정은 두 가지의 이유로 무너집니다. 하나는 마음의 배신 때문이고 다른 하나는 경제적인 배신 때문이에요. 마음의 상처만으로도 감당하기가 어려운데 돈까지 잃어버린 상황에서는 회복할 의지가 남기 어렵죠. 결국 이혼 소송으로 이어지고 위자료와 재산 분할이 붙고 가정은 산산조각이 납니다. 남는 건 빚과 끝없는 후회뿐이죠. 경제적으로 얽힌 불륜은 소문도 빠르게 퍼집니다. 사람들은 단순히 저 사람은 외도를 했다라고만 말하지 않아요. 저 사람은 집 돈을 빼돌려 상간자에게 갖다 바쳤다. 이 말은 더 치욕적이고 더 오래 남습니다. 사회적 신뢰는 완전히 추락하고 다시는 회복하기 어렵게 되겠죠. 돈은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가족의 삶이고 아이들의 미래고 부부가 함께 흘린 땀의 결과물이에요. 그 돈이 불륜에 쓰였다는 사실은 가정을 뿌리째 흔들어버립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 얽힌 불륜은 들키는 순간 인생 자체를 송두리째 무너뜨립니다. 단순한 잘못으로는 설명이 되지 않는 파괴력이 여기에 있어요. 여섯째, 공식적인 자리에서 들킨 불륜. 불륜에 들키면 인생이 끝나는 여섯 번째 유형은 공식적인 자리에서 발각되는 불륜이에요. 집안에서 은밀히 들키는 것도 치명적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보는 자리에서 드러나는 불륜은 그 파괴력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큽니다. 왜냐하면 개인적인 문제에서 끝나지 않고 그 순간부터는 공개적인 망신이 되기 때문이에요.
공식적인 자리는 다양합니다. 회식 자리일 수도 있고요. 부서 단합대회, 회사 워크숍, 출장, 친척 모임, 동창회, 심지어 여행지까지 이런 자리에서 불륜의 흔적이 드러나는 순간 단순히 배우자에게만 발각되는 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의 눈과 귀에 동시에 박히게 돼요. 한번 장면을 떠올려 보면 회사 식사 자리에서 술이 오갔고 분위기가 무르익어요. 그런데 특정 남자와 특정 여자가 지나치게 다정하게 술잔을 막 주고받아요. 손길이 자연스럽게 닿고 눈빛을 서로 피하지 못하는 모습. 그걸 바라보는 동료들은 이미 다 알아차리죠. 아, 저 사람들 사이에 뭔가 있다. 다음 날이면 회사 전체에 소문이 쫙 퍼지죠. 그리고 그 소문은 집까지 들어갑니다. 배우자는 모른 척 할 수 없고 결국 증거를 확인하며 분노가 폭발하겠죠. 또 다른 경우 친척 모임 자리 같은 경우예요. 명절에 온 가족이 모인다고 쳤을 때 남편이 괜히 한 사람 옆에만 앉으려고 하고 대화 속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호칭과 분위기 속에서 눈치 빠른 친척들이 의심을 하기 시작합니다. 아이들 앞에서, 부모님 앞에서, 형제 자매들 앞에서 그런 모습이 드러나면 그 순간부터는 집안 망신이 되죠. 배우자는 단순히 배신감뿐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 나를 웃음거리로 만들었다는 굴욕감을 느낍니다. 공식적인 자리에서 불륜이 드러나면 피해자는 두 가지 고통을 동시에 겪어요. 하나는 배우자로부터 받는 배신이고 또 하나는 사람들 앞에서 당하는 수치심이에요. 이 수치심은 개인적인 상처보다 훨씬 오래가고 훨씬 깊습니다. 왜냐하면 주변 사람들이 모두 증인이 되어버리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순간부터 가정은 돌이킬 수 없습니다. 집안에서는 배우자의 분노가 폭발하고 바깥에서는 사회적 신뢰가 무너집니다. 회사에서는 더 이상 얼굴을 들 수가 없고 친척 사이에서도 평생 웃음거리가 돼요. 아, 저 사람은 다 같이 있는 자리에서도 티를 내던 사람이야. 이 말은 한번 퍼지면은 회수되지가 않죠. 불륜은 은밀하게만 이어져도 치명적이지만 공식적인 자리에서 들키는 순간 그 파괴력은 몇 배로 커집니다. 들키는 순간 동시에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기 때문에 소문은 걷잡을 수 없이 퍼지고 이미지와 명예는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공식적인 자리에서 드러난 불륜은 단순히 배우자와의 문제로 끝나지 않아요. 직장, 친척, 지인, 공동체 전체가 동시에 알고 그 순간부터는 어디에서도 숨을 수가 없어요. 배우자는 내가 혼자 당한 배신이 아니라 모두 앞에서 망신당했다라는 감정을 품게 되고 이건 가정을 끝내는 가장 큰 이유가 돼요. 그래서 공식적인 자리에서 들키는 불륜은 발각되는 즉시 개인의 인생뿐 아니라 가정과 사회적 위치, 인간관계 전체를 무너뜨립니다. 은무일이 즐기는 것도 재앙이지만 공개적으로 드러난 불륜은 인생을 단숨에 끝장내는 가장 치명적인 유형이에요. 7째, 건강 문제로 드러난 불륜. 불륜이 들키면 인생이 끝나는 7번째 유형은 건강 문제로 드러난 불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불륜이 들킬 때 휴대폰 문자, 카톡, 블랙박스, 카드 명세서 같은 기록으로만 드러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무섭고 더 피할 수 없는 증거가 있어요. 바로 몸에서 나타나는 증거예요. 처음에는 사소하게 시작이 됩니다. 배우자가 이유 없이 자꾸 피곤해합니다. 밤마다 기침을 한다든지 피부에 이상한 증상이 나타난다든지 설명되지 않는 몸의 변화가 생겨요. 병원에 가면 의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자연적으로 생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전염으로만 생길 수 있습니다. 배우자는 그 순간 충격을 받아요. 자신은 그런 위험에 전혀 노출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올까? 머릿속에서 수많은 의문이 떠올랐다가 결국 하나의 답으로 모아집니다. 바로 불륜이죠. 또 어떤 경우는 임신으로 드러납니다. 부부가 조심하고 있었고 서로 가까이 하지도 않았는데도 임신 소식이 전해집니다. 날짜를 아무리 계산해봐도 설명이 되지 않아요. 결국 배우자는 직감해요. 이건 내 아이가 아니구나. 단순히 불륜이 드러나는 순간을 넘어서 혈육의 문제까지 건드려버린 거예요. 그 배신감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크고 가정을 회복 불가능한 지경으로 몰아갑니다. 이 유형이 가장 무서운 이유는 다른 건 숨길 수 있어도 몸은 결코 거짓말을 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휴대폰 기록은 지울 수 있습니다. 카드 내역은 위장할 수 있어요. 하지만 몸에 남은 흔적은 절대 감출 수가 없습니다. 건강검진 기록, 임신 기록, 병원 진료 기록은 모두 공식 문서로 남습니다. 이건 불륜을 은폐하려고 하는 어떤 시도도 무력화시키죠. 이때 배우자가 느끼는 감정은 단순히 분노가 아닙니다. 혐오와 수치심, 절망감이 한꺼번에 몰려와요. 아, 이제는 이 사람과 함께 숨쉬는 것조차 끔찍하다. 아, 내 인생, 내 몸까지 더럽혔구나. 이 감정은 마음의 문을 완전 닫아버립니다. 회복을 위한 노력조차 의미 없게 만들고 이혼으로 곧장 이어져요. 더 무서운 건 이 문제는 집안에만 머물지 않는다는 거예요. 건강 문제는 기록으로 남고 주변에도 알려지게 됩니다. 진료실의 의사, 간호사, 상담원까지 그 사실을 알게 되고 때로는 법적 소송의 증거로까지도 사용됩니다. 불륜이 들키는 순간은 치욕스럽지만 건강 문제로 들키는 경우는 공식적인 기록으로 박치돼서 평생 따라다니는 낙인이 되죠. 결국 이런 불륜의 결말은 하나예요.
배우자는 신뢰를 넘어 혐오를 느끼고 아이들은 부모의 얼굴을 보며 상처를 받고 가족은 무너지고 사회적 명예는 끝장납니다. 다른 건 몰라도 건강 문제로 드러난 분류는 다시 되돌릴 기회조차 없는 파멸을 가져와요. 분류는 순간의 달콤함으로 시작하지만 그 끝은 언제나 파멸입니다. 특히 건강 문제로 드러나는 분류는 숨길 수도 미룰 수도 돌려 말할 수도 없어요. 몸이 증거가 되고 기록이 증거가 되고 결국 인생 전체를 집어삼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 혹시라도 발을 들여놓은 분들이 있다면 꼭 기억하세요. 분류는 결코 안전한 길이 아니고 언젠간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인생은 끝나요. 지금까지 불륜이 들키면 인생이 끝나는 7가지 유형을 이야기했습니다. 가까운 지인과 얽힌 불륜, 아이들이 알게 되는 불륜, 반복되는 불륜, 돈이 들어간 불륜, 공식적인 자리에서 들이키는 불륜, 그리고 건강 문제로 드러나는 불륜까지. 상황은 다 달랐지만 결국 끝은 모두 같았습니다. 들키는 순간 모든 게 무너진다는 사실이에요. 불륜은 언제나 달콤한 착각으로 시작됩니다. 내 마음을 이해해주는 사람은 이 사람뿐이야. 이 관계는 안전하게 유지할 수 있어. 내 배우자는 모를 거야. 이런 생각으로 시작하지만 그 끝은 늘 똑같습니다. 증거는 쌓이고 흔적은 남고 결국은 드러나요. 처음엔 가볍게 주고받은 메시지 하나가 시작이지만 그 한 줄의 기록이 가정을 흔듭니다. 작은 거짓말 하나가 반복되면서 배우자의 마음을 차갑게 닫아버려요. 순간의 충동 때문에 쓴 카드 한 장이 평생의 재산을 잃게 만들고 잠시의 달콤함이 아이들의 마음을 평생 지울 수 없는 흉터를 남깁니다. 그리고 드러나는 방식은 언제나 예측하지 못한 순간입니다. 집안에서, 우연히, 회사 자리에서, 친척 모임에서, 아이의 입에서, 심지어는 병원 진료실에서까지 숨길 수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흔적이 결국 드러나면서 인생은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져요. 불륜은 절대 혼자만의 비밀로 끝나지 않습니다. 나만 조심하면 괜찮아. 우리는 들키지 않을 거야.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이미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불륜은 반드시 배우자의 눈에 들키고 아이의 눈에 들키고 주변 사람들의 눈에 들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끝은 파멸이에요. 무너지는 건 단순히 부부관계가 아닙니다. 배우자는 배신감과 수치심 속에 무너지고 아이들은 평생의 상처를 짊어지고 부모님과 형제들은 고개를 들 수 없게 되고 주변 사람들은 손가락질을 합니다. 그리고 불륜을 저지른 사람은 홀로 남아서 끝없는 죄책감과 고립 속에 살아가죠. 불륜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에요. 불륜은 인생을 송두리째 흔드는 폭탄입니다. 한 번은 괜찮을 거라 생각하지만 그 한 번이 결국 모든 걸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들킨 이후에는 들킬 방법이 없어요. 배우자의 눈물은 다시 웃음으로 바뀌지 않고 아이의 눈빛은 다시 순수함으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러니 꼭 기억하셔야 돼요. 불륜에는 해피엔딩이 없습니다. 불륜은 반드시 드러나고 드러나는 순간 인생은 끝납니다. 이 단순한 진리를 결코 잊지 마시기를 바라요. 혹시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누군가가 이미 여기에 발을 들여놓았다면 지금이 마지막 기회일 수 있어요. 멈추지 않으면 결말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시간만 다를 뿐이에요. 배우자의 눈물, 아이의 상처, 부모님의 굴욕, 그리고 당신의 인생의 몰락, 그 모든 것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멈춘다면 아직 회복할 가능성은 있어요. 사랑하는 가족은, 아이들은, 배우자는 단순한 순간의 유혹과 비교할 수 없는 존재들이죠. 지켜야 할 사람을 지키는 것, 그게 진짜 용기고 그게 진짜 사랑입니다. 불륜은 결국 당신을 집어삼킬 거예요. 순간의 달콤함이 결국 평생의 재앙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제발 지금 이 순간 선택하세요. 선택할 수 있을 때 결정하세요. 무너지는 길을 계속 걸어갈 것인지 아니면 돌이켜서 가정을 지킬 것인지. 제가 확신 있게 말씀드리면 불륜을 멈추는 순간 늦지 않았어요. 회복할 수 있고 인생은 아직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멈추지 않는다면 인생은 반드시 끝이 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